나무논키님,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이 미국 주식에도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소몽님도 그렇고 다들 배당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의 예적금 이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적금 이자?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그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이익금을 돌려주는 거죠. 배당금이라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 제가 투자했으니까 네. 그게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만들면서 은퇴해서 사는 분들 생활비 배당금을 하고 일명 배당금 할아버지라 그래요. 배당금으로도 생활이 유지가 네, 되는 이제 거예요? 월급만큼 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죠. 근데 꼭 굳이 이렇게 배당금을 너무 고리타분한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좀 핫한 게 뭔가 많이 오를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핫한 종목일수록 떨어질 때도 또 무섭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워낙 뭐 돈 풀고 주식시장이 무섭게 오르니까 그 이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많이 벌어봤으니까. 이제 다 번다는 소리만 하니까 저한테도 댓글에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세요. 성우님 역시 안전한 배당주가 하락장이나 조정장 이런 게 길어져도 배당금이라는 그 이자처럼 버틸 수 예, 있겠다. 받으면서 좀 그래도 버텨보자 이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빨리 배당금을 받고 싶거든요. 네, 네. 어떤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잘 고르는 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잘 골라야 되는군요. 핫하진 않아도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가 있고 네. 성장성도 있으면서 좀 배당금 부족하지만 그런 배당 성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중에 이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서 많이 받느냐 이 둘 중에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 네. 뭔가 기대가 되는데 왠지 오늘 저 같은 주린이들한테 진짜 꿀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미국 주식 전문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팀장입니다. 한 5년 동안 11권의 미국 주식 관련 도서를 발간하기도 했고요. 야. 온라인에서는 열일한차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당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석훈 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배당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주식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 배당금을 받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산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가끔 소소하게 통장에 뭐 얼마씩 들어온 적은 있긴 한데 애초에 이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땡땡이나 다땡에서 그 증권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배당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영어가 서툴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종목 같은 걸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 dividend.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영어 단어만 알고 계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MTS나 HTS를 통해서 배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았던 이유가 주식을 저도 한국 주식 해보니까 자꾸 잃는 거예요. 벌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조금 벌다가 잃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방법을 바꾸자. 배당금 받으면서 버티자 생각했는데 운 좋게 배당도 받으면서 냅두다 보니까 또 수익 날 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야, 그쵸. 그러니까 화끈하진 않은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미국 주식은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진짜 많아요. 주식 사놓으면 3개월마다 주는데 이 주식을 몇 개 섞어 놓으면은 월마다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저 진짜로 회사원일 때 직장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띠링 하면 이제 배당금이 입금됐다고 나와요. 소액인데 근데 그거 문자 받으면 일이 갑자기 잘 돼요. 월급 받아서 빨리 여기 넣으면은 다음 달엔 이 배당금이 더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도 되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배당주를 고를 때 이건 좀 뭐 괜찮네 하는 나만의 기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배당은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배당으로 현금을 직접 계좌에 꽂아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금으로 주는 걸 많이 선호하시고 뭔가 와닿잖아요. 현금. 대신에 그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다시 다음 배당기에 배당을 또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더 매수할 필요 없이 주식으로 바로 배당을 주면 내 주식이 한 주 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주변에 주식 배당만 골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 주라도 더 늘리면 좋다 막 이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배당은 주식 한 주만 가져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네. 이 질문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유니님도 아마 앞서 말씀하셨지만 성격이나 성향이 진짜 다르잖아요. 요즘. 투자 성향이 또 투자 다 성향이 다르죠. 정말 다르잖아요. 네, 저는 좀 힙한 스타일. 핫한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따박따박 뭔가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지금 좀 덜 받아도 그래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주는 게 좋은가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배당주라고 하면 사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고배당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당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당왕, 배당귀족, 그리고 배당 성취자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네. 배당이라는 게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사실 뭐 10%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최소한의 배당주라고 했을 때 3% 이상이면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랜 기간 계속 배당을 준 회사인지 또 하나는 배당을 계속 늘려왔는지 이게 연도별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배당왕이라고 하면 50년 이상 배당이 계속 증가해온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디비던드 킹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골라주기 전에 이 기준을 갖고 배당왕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유님 그 배당을 늘린다는 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냥 뭐 50년 뭐 이럴 수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비유를 해보자면은 직원 월급을 50년 동안 한 번도 안 깎은 회사인 거예요. 혼자 조금씩 늘려가면서 50년 동안 쉽지 않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뭐 금융위기 뭐 이게 있었는데 진짜 금수강산이 5번 변하는 시점 동안 직원 월급만큼 사수한 회사는 되게 뭔가가 있는 회사 아닐까요?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정성을 떠나서 되게 대단한 기업들일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배당 귀족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요거는 25년 이상 배당이 증가해온 기업들을 얘기해요. 배당 왕으로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50여 개가 있고 배당 귀족주로는 한 250에서 300개 정도 우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50년 말씀드렸고 10년 이상 이제 배당을 늘려온 회사들도 있어요. 요거 이제 배당 성취자라고 배당 하고 성취자. 있습니다. 또는 배당 챔피언? 그리고 이제 챔피언 성취자가 나이를 더 먹어서 귀족이 되고 왕이 또 되고 귀족이 왕이 되고 왕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적을 것 같긴 한데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2% 정도. 맞아요. 2%밖에 안 돼요. 2%요?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2% 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럼 미국은요? 상반기까지 나온 통계 보면 50%가 넘었어요. 어머. 거의 55%까지 그러니까 차지하고 돈이 더 있습니다.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돈은 어디서 지금 놀고 있다? 미국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이제 숫자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가장 좋은 회사,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25배 이상 큰 미국 시장에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산수로만 해서 수학으로 보면 25배? 25배니까 25개 이상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에 어느 시장이 더 좋을까요? 미국이요. 당연히 미국이 대안이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접근하면 미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갖게 되겠죠. 50여 개 종목 중에 3개 정도의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와. 꼭 집어가지고. 오. 찝어주신대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꼭 집어서 저 주는 엄청 거. 좋아해요. 네, 오늘은 쉬운 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접근을 할 건데 네. 아마 샴푸 혹시 뭐들 쓰세요? 샴푸? 비누? 샴푸? 샴푸 집에서 쓰시는 거? 저는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주라서 알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헤드앤숄더라고 그게 어디 건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헤드앤숄더? 네. 그게 P&G. 네, 프로크앤갬블. 네, P&G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건 안 썼어. 저는 제가 주주인 제품을 씁니다. 그 아, 회사 거. 어머. 진짜 마트 가서. 그러니까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펜틴도 있고요. 또 화장품 중에는 SK2 혹시 네네. 아시죠? 네. SK2도 P&G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남자분들은 면도기, 질레트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생활용품하고 개인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P&G가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약회사 중에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헬스케어 기업인데 뭐 약도 만들고 최근에 얀센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 회사가 바로 존슨앤존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이미 밀접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 활동을 오래 해서 성장을 다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지 못하는데 배당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주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해요. 어떤 엉뚱한 일이요? 돈을 빌려다가 배당을 줘요. 어이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는 버틸 텐데 좀 지나고 나면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배당 컷이라고 해서 배당을 순식간에 확 줄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니 무슨 입구 컷도 아니고 배당 컷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줄이게 되면 주주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주다가 안 주면 좀 서운하죠. 화나죠. 화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요.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또 주가가 빠져요. 배당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돼요. 맞아요. 제가 실제 제 경험인데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회사명을 바꿨는데 기존에는 센츄리 링크라는 그 기업이 있었어요. 미국의 통신 회사고요. 유선 통신도 하고 무선 통신도 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에 배당을 얘가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오. 몇 퍼센트 줬냐면 14% 오. 배당에 혹해서 샀어요. 근데 배당을 늘려서 주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배당 컷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매출이 안 오르는데 계속 배당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막 만들어 돈을 쥐어짰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배당 컷을 했는데 0.01달러로 잘라버렸어요. 완전 그냥 뭐 완전 네, 컷 정도가 아니고 네,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네. 거죠. 분기에 0.01달러니까 연간 0.04달러 준 거예요. 그때 주가가 20달러였는데 배당 컷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달러까지 빠졌고요. 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배당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저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유니님 그 속옷 브랜드 중에 전 세계 1등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알죠. 아시죠? 네. 근데 그 기업도 고배당주였어요. 왜냐면 돈을 따박따박 너무 잘 버니까 속옷 팔아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 저희들 편한 옷 이제 추구하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빅토리아 시크릿은 편한 속옷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예쁘고 타이트한 그런 속옷이잖아요. 저 트렌드를 이제 못 쫓아가다가 매출이나 이익이 꺾이고 있는 거를 감추고 배당은 그대로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버티고 배당을 반토막 내니까 주가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배당만 보고 사면 진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준다. 나 많이 가져가고 싶어. 라고 네. 했을 때 진짜 슈퍼 고배당주 그 용어에 좀 낚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배당주라고 하면 일단 미국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있던 생활용품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안전한 투자,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얻는 거는 그 다음이고 지금 잃지 않는, 지금 국내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있는데 이런 와중에 많이 힘듭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큰 기둥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진짜 공격적인 분들도 있지만 예적금 하는 것도 잃는 거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주식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배당왕 뭐 이런 P&G나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배당 3% 이상 주면서 진짜 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기업들로 일단 시작해 보면 주식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왜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 무섭다고 생각하냐면요. 네. 미국 기업들 특징인데 신생 기업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카콜라 탄산 매출이 계속 줄거든요. 네. 지금 트렌드가 젊은 MZ세대가 탄산 콜라 잘 안 먹어요. 맞아요. 몸에 좋은 탄산이나 유기농 먹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인수합병 해버립니다.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려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재미가 없지만은 않다. 꾸준히 성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제린이, 주린이들이 어떤 고배당주에 좀 투자를 해볼까 지금 굉장히 막 드릉드릉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콕 집어주셨잖아요. 뭐 P&G나 네, 일단 P&G 하고 우리 소소몽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카콜라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 고배당주로 픽한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그리고 P&G. 일단은 고배당주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도 안 팀장님 골라주신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의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회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1등부터 10등까지 쫙 펼쳐놓으면요. 1등, 2등이 애플, 아마존이거든요. 그 두 기업은 배당을 주면서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의 표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배당도 주고 성장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대표적인 주식이. 그리고 이제 한 7, 8위, 뭐 9위 사이에 혹시 엔비디아라는 기업 들어보셨을까요? 게임 고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라 그래서 거의 무조건 사서 비싸도 사서 끼우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정말 소소하지만 배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버니까 배당금도 계속 늘립니다. 우와. 그러니까 좋잖아요. 주가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늘리니까. 일단 엔비디아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죠. 알아야 한다. 네. 오.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수 없어요. 네. 뻥을 좀 심하게 치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배당 성장주라고 하면 성장 중인 산업 또는 시장 내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또한 배당을
조금이라도 주고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T 섹터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주가 상승률이 또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떨어질 때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확 떨어진다면서요. 네, 우리 놀이공원 가면 예전에 푸른라이드라고 했는데 물로 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맞아, 그 철렁한 내려가는 것도 무서운데 물도 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도 튀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당도 줄고 그러면 물 튀는 기분까지 확 느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배당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해요. 배당 성장주는. 하지만 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에 더 포인트를 두고 향후에 배당 성장까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적절한 종목 또한 3가지 일단 오. 저거 뽑아왔는데 우와. 애플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IBM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IBM은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IT 컨설팅과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최근 2, 3년 동안 매출이 꺾여갖고 올라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 로봇?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IBM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2년 만에 깡통됐습니다. 돈이 안 되는군요. 운영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받기도 힘들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에 비해서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이야기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이거 컴퓨터. 왠지 멋있죠? 양자 멋있고 컴퓨터. 어려워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연산 능력이 뛰어난 향후에 조금 더 발전된 인류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도구라고 할까?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을 IBM이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인수합병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대치보다 좋다고 하면 IBM도 한번 꼭 기록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만큼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최악이 지난 배당 성장주군요. 물론 이 기업들을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애플은 배당 수익률이 0.62%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죠. 너무 네. 낮죠. 하지만 주가가 그만큼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아, 그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86% 정도 돼요. 상당히 낮죠. 대신에 IBM은 현재 4.58%예요. 야, 이거 상당히 고배당주네요. 고배당주에 속하는데 이제 딛고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는 거라서 배당 수익률은 떨어져요. 우리 소수몽킴님도 이런 배당 성장주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안 겹치는 종목을 이번에 말씀드리면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타벅스가 배당 성장주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 배당 준 지가 딱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배당을 안 주고 있다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이제 배당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이 딱 스타벅스나 이제 애플도 준 지 뭐 10년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배당 성장주인데 스타벅스도 어떻게 보면요. 커피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팔면서 그 뒤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요? 네. 사이렌오드 쓰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거의 쓰죠. 네. 네. 우리 데이터가 거기 다 있는 거죠. 네. 아. 고객들이 언제, 얼마나, 뭐 몇 시에 어떤 거 먹는지, 드라이브 스루 해서 가져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수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수몽키님이 데이터 수집하는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네, 광입니다, 광. 그래서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도 괜찮지 않을까. 참고로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의 데이터 그 관리해주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는 같이 또 데이터를 네. 모으는 기업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리니 주리니들이 지금 바로 샀을 때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하나 딱 집어주시죠. 5개 골라왔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매일 한 종목씩 제가 좀 골라왔어요. 와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배당을 받으시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배당 낙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떨어지는 날인데 네. 배당 낙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를 사셨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달에서 석 달 후에 배당금을 줘요. 이게 상당히 느려요.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연 분기 끝나고 3월 달에 주주총회 하고 보통 5월 달에 배당 주거든요. 그러면 5달 기다려야 거의 되는데? 5달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사는 일주일만 해도 주고요. 보통 한 달 안에 다 줘요. 그러니까 너무 계좌에 띠링띠링 하면서 히치키면 정말 신나잖아요.
10월 18일 기준으로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10월 18일에는 우리 미국 2위 주택 개선용품 소매업체 로우스라는 회사 있습니다. 우리 집에 꾸미고 뭐 가구 여러 가지 집을 꾸미고 개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는 것들을 파는 모든 테리어, 거. 뭐 잔디도 망치. 팔고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미국 남자들이 뭐 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그 막 화분 키우고 집에서 잔디 깎고 맞아. 집 고치고 맞아, 그쵸, 맞아. 인테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배당은 한 1.57%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배당을 줘왔어요. 무려 58년 동안. 58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왕이네요, 왕. 네, 배당 왕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현재 이제 10월 18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배당이 11월 3일에 입금이 될 거예요. 야, 2, 3주밖에 안 걸리네요. 네. 금방 들어오죠. 그거 한 주 사볼만 하겠어요. 네. 지금 사야겠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분기 배당금은 0.8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럼 다음 날 10월 19일에는 화요일에는 콜게이트 팜올리브라고 해서 콜게이트라는 치약, 네, 치약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생활용품 전문 업체 중에 하나로 치약을 많이 팔고 있다. 이 회사는 11월 15일 날 배당이 오. 들어오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2.38% 와. 정도 되고요. 다 알려주시네요, 지금. 말씀드려야죠. 편집은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배당 성장 기간 역시 58년. 야, 오. 진짜 배당 미쳤다. 왕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해주신 배당률은 연 기준이고 이걸 4번에 쪼개서 주니까 여기서 주니까 분기 배당금은 0.45달러. 그리고 10월 20일 날 수요일에는 이건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데요. 이름도 길어요. 크래커 배럴 올드 컨츄리 스토어. 스티커가 CBRL이고요. 이 기업이 지금 분기 배당금이 1달러 30센트. 배당 수익이 3.6%. 오, 배당 많이 우와. 주네. 상당히 많이 주죠. 그리고 근데 이 기업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배당을 컷했었어요. 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다시 배당을 다시 주기 시작했죠. 이런 기업들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주는 날은 11월 9일. 조금만 기다리면 주네요. 뭐 딴 거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나 문자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1일 목요일에는 캐나다의 최대 상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은행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티커가 RY로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의 분기 배당금은 0.86달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3.43%. 참고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 아시겠지만 돈 빌려주고 거기서 금리, 이자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2일 금요일에는 가정용품 업체예요. 클로락스라는 업체인데 정말 오래된 회사인데 염소계 표백제. 왜 요즘에 염소계 표백제가 핫할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소독하느라고. 위생 더 위생용품으로. 수혜주네. 여기가 현재 분기 배당금은 1.16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연간 2.82%. 적지 않죠. 3% 가까이 되고 배당 성장 기간이 44년. 44. 그래서 이미 배당 기네요. 기족을 넘어서 네. 배당 킹으로 가고 좀 있습니다. 있으면 왕 그러네요.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코로나 때도 안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윤희님 선택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따박따박 받는 고배당주 선택할게요. 혹시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골라주셨던 P&G 한번 아무래도. 녹여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원래 항상 이 성장 가능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네. 뭔가 핫한 거 네. 이런 것만 계속 쫓아서 했었었는데 네. 소목님께서 예전에 나는 내가 잘 아는 기업만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꿔봤는데 아무래도 이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서 네. 네, 그래서 고배당주 한번 선택을 야. 해봤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고배당주 좋아했어요. 안정적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매번 저랑 네. 선택이 다르세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반 이렇게 섞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반반 사실. 섞어라. 양자택일 우리가 반반 뭐 밸런스지만 마음에 드는 안정적인 거 좀 깔아놓고 네, 소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 이런 기업은 안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면서 살짝 발 담궈보면 공부도 되고 하니까 좋지 않나. 네, 어떠세요? 주린이 분들한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관심이 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뭐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성장을 많이 하거나 그것보다는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익혀갈 수 있는 걸 전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았던 미국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 두 분께 한 수 배워봤는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유익한 정보를 유쾌하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또 즐거웠습니다. 향후에도 또 유쾌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 이제 안 팀장님이 속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종목을 찍으셔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해요. 제가 외부 방송하면서 종목 찍은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외에도 여러 가지 재테크 중에서 좀 비교해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돈 대 돈 밸런스 게임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